사랑하는 부산 청년대학부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학사장 고유미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 한여름처럼 많이 더워졌는데요.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수술하신 아빠가 퇴원하셔가지고 지금은 집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니까 참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효정 보고는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뜻을 세우게 되면 얻는 행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하루에 한 분씩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지 여쭤본다고 했는데요. 감사히도 개인적으로 연락했을 때도 그리고 인스타로도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네, 공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저의 엄마의 경우는 요즘 소확행이 출근할 때 차창 너머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예쁜 꽃을 보는 거래요. 자연을 사랑하는 저희 엄마의 소녀 감성.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신입생이 된 손주흥 식구님이 계신데요. 그 식구님께서는 그 식구님의 답변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흥 식구님은 저 집에 누워서 밤에 유튜브 보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얼마 전에 잠시 종영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한동안 푹 빠져서 자기 전에 항상 그걸 보고 잤어요. 저도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스타로도 질문을 드려봤었는데요. 김가연 시구님은 참사랑 대파 기르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서 보이는 대파가 진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연 식구님의 그 사랑과 또 생명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걸 보니까 조금 위대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영 식구님은 블로그에 글쓰기 그리고 작곡하기가 또 소확행이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곡을 저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주 식구님은 피아노 치기. 저랑 소확행이 같네요. 라고 해주셨고 한수 식구님 저를 좀 많이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학사장님 인스타 스토리 관람하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립서비스 좋습니다. 네, 그래도 행복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선 식구님은 밤에 집 앞에 있는 그네 타기 라고 해주셨는데요. 약간 저 어렸을 적에도 놀이터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네가 있었거든요. 그 그네가 떠오르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소중한 공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번지지 않나요? 이렇게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포근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위의 사례처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우리의 선의 욕망이 충족될 때 온전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선의 욕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중심적인 내용보다도 더 상위의 것, 그리고 보다 공공의 목적과 가깝고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추구한 가치 추구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개인 단위의 소확행처럼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고 또 공공선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그 뜻을 이룰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 사례를 공유를 드렸는데 우리가 뜻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것도 막연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알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바로 그 뜻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는 작년은 아니다. 저번 주보다 더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제 가족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생김새와 다르게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그때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집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까지 이제 외동으로 쭉 자랐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함께 살았던 사촌 언니들과도 친자매처럼 지내고 또 학교에서는 한 반에 6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꿉친구들이랑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았고 또 학업에 관심이 많았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저에게도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바로 평화로운 집에 사는 거였어요. 그 TV에서 보면 그 명절에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 어떻게 지내니? 잘 살고 있니?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한 그러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TV를 보면서 명절은 진짜 반가운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화목한 날인데 왜 우리 집은 전쟁터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른들의 큰 소리와 언쟁에 항상 눈치 보고 또 이 또한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 밖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나와서 밤에 달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그때 진짜 너무나 무서웠고 또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바라왔었어요. 지구 평화, 세계 평화보다 가정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애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가 그런 평화가 빨리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고 싶었고 더 뭔가 능력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더 온전히 집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약간 가세도 기울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또 걱정이 많으니까 그 손에 펜도 잘 안 잡히고 마음도 불편하고 또 집에 있는 어린 동생을 이제 생각하면 제 옛모습이 생각나니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저는 성인이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친척들 간의 문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두 가지 정도 달라진 게 있었다면, 어느덧 저는 어른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 많이 무뎌져 있었고, 또 이제는 그 문제를 두고 어른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고 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같이 행복하고 싶었고, 또 제 꿈 같은 행복이 이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장 벗어나서 잠시의 그런 위안을, 그런 잠시의 나만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도망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들여보기도 하고, 전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더 공적인 자리에서 훈련하면서 그러한 공적을 쌓으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더 열심히 봉사해보기도 하고, 더 움직였더니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 태도와 대응 방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진심이 통한다는 거였어요. 어린 자리에만 있어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만 서로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그때그때 쌓인 그런 오해 같은 거를 풀지 않으면 오히려 가까운 사이니까 왜 이걸 모르지? 하면서 되게 더 서운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더 갈등의 골이 이게 깊어지잖아요. 그러한 사이가 바로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자기 중심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 가정, 이게 이 가치와 이상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부모님과 친척들도 뭔가 저를 대해주시는 그 태도 혹은 그런 방법들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바람처럼 막 극적으로 해피엔딩 막 화기애 거기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행복에 대한 하나의 교훈은 얻게 됐는데,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너무 긍정적이고 또 그 과정마저 아름답고 꽃길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친절하구나, 친절한 모습이 아니구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그런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또 도망가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부족하니까 그 서로의 존재를 채워주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뜻이고, 이게 내가 바라는 소망의 형태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항상 의식하기 위해 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밤과도 같이 어두운 때가 있긴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빛난 것인지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고, 또 저도 앞으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5월은 가족의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번 한 주도 참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옆에 있던 그 행복을 찾고, 또 그 행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저는 이번 주 우리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그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그 사랑을 잘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회전복원은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공식적으로 집회, 교회에 모이는 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방역이랑 이제 그거 철저히 하고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하면. 그래서 다음 주는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뜻,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의 실천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이 빛나는 마이크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동생 거 뺏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사랑한다. 안녕.